서해 상공에서 인공 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저 장면을 직접 찍으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계동에 있는 청소년 중심의 과학관,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동근 배우님이 연기를 해주셨는데 네. 얼핏 위에서 잡아가지고 아주 또 수염이 있으니까 약간 그죠? 수염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또 유동근 씨와 닮았다면 정말 영광이죠. 야야야. 아니 그 간절함 뭐 이런 것이 그죠? 비 한 번만 해주실 수? 비! 다시 한번. 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강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인공강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사람 만드는 것 똑같아요. 예. 눈을 크게 만들어있잖아요. 처음에 작은 뭉치가 있어야죠. 뭉치가 있으니 굴려가면서 큰 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거기 연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구름은 물 입자입니다. 근데 그 물 입자가 너무 작아서 비로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아하. 근데 거기에 요오드와 은이나 염화칼슘 같은 비의 씨앗을 구름 속에 넣어줘서 그 씨앗을 중심으로 물이 뭉쳐서 무거워서 비로 내리게 하는 게 바로 인공강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연탄재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연탄 역할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눈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약간이 커졌으니까 굴려가지고 더 크게 그렇죠. 쉽게 만들 수 있는 네. 거. 근데 이거 어디 보니까 그 요오드와 은이니까 이제 아마 그런 모양인데 네.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이거 은반지 막 수만 개 수십만 개 뿌리는 것만큼의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런 거다 하는데 이 어느 정도 그 비용이 듭니까? 돈이 많이 들면 그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오드와 은이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탄이 있는데 이게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요즘 기상 항공기에 24발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4 곱하기 30만 원 하면 72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뭐 항공료까지 해서 1,500만 원 정도고요. 그러니까 뭐 인공강우 실험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액수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요오드와 은을 뿌린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내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비가 내릴 확률이 훨씬 적어요. 우리나라의 국립기상과학관의 결과에 따르면 한 40% 정도밖에 확률이 안 되고요. 비가 내리더라도 기껏해 한 1mm 정도밖에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세수하기에도 좀 모자란 양이죠. 그래요. 고양이 세수는 그 정확하게 아무리 과학자분이라도 이게 연구를 하신 겁니까? 비유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자라다는 거죠. 네네, 모자라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공강우가 만약에 내리면, 그러니까 그런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는 이게 좀 쉽게 나갑니까?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제 친구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꼭 삼겹살을 먹어야 된대요. 삼겹살로 목을 싹 닦아내야 된다는 건데요. 뭐 삼겹살이 맛있긴 하지만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별로 신통한 방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도 그러나 삼겹살은 맛있습니다. 미세먼지 인공강우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별로 신통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조건이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공강우를 만들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 항상 고기압일 상태입니다. 고기압일 때는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없는데 뿌릴 수 있는 비의 씨앗을 어디다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없는데 연탄 그 씨앗만 가지고 굴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흙만 묻지 안 된다. 그렇죠. 또 산악지대라 또 있어서 상승기류를 이용해야 되는데 중국의 미세먼지가 온다고 하는 서해안은 산악지대가 없잖아요. 상승기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승기류가 좀 지난 1월 달에 우리 서해안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건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시민들이 인공강우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했었는데 아니라는 것을 사실 정확히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꼭 그러니까 뭐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지리적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기 상태가 정체일 때가 주로 그러면 그 기압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비를 만들기
좋은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어떤 조건이 맞아서 인공 강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춘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인공 강우의 가장 뭐 선진국이 러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2003년에 상페테르스부르크가 건설지 3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서양의 많은 외국 정상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죠. 예. 근데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해요? 미리 인공 강우를 만드는 거죠. 비를 다 내려버리면 맑은 하늘에서 뭐 예. 잔치를 치를 수 있겠다 했는데 예. 시간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요. 예. 오히려 푸틴과 외국 정상들이 산책을 할 때 그때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비를 쫄딱 맞아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기술이 뭐 아직까지 시원치 않다. 아직까지는 잘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 뭐 스모그를 인공강으로 해결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중국은 나름대로 재미를 좀 봤어요. 특히 베이징 올림픽 때인데요. 네. 베이징 올림픽 뭐 개막식과 폐막식이 아주 맑은 날씨에서 네. 평소 베이징과 다른 날씨를 치렀죠. 네. 미리 인공 강우를 내려서 맑은 하늘을 만들어서 올림픽을 치른 겁니다. 네. 또 중국 사람들은 한후이성과 후베이성에서 인공 강우로 그 스모그를 해결했다고 발표해요. 예. 하지만 딴 나라에서는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인공강우로 스모그, 미세먼지를 해결했다면 우리가 중국의 미세먼지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네요. 네. 근데 하지만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공강우에 유리하긴 합니다. 지형상. 네. 예. 동남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습기를 품은 물이, 그러니까 공기가 티베트 공원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비를 내릴 가능성을 품고 있는 입자들이 많다는 거군요. 맞죠. 그다음 상승기류가 있습니다. 상승기류가 있고. 거기서 씨앗을 뿌리면 인공 강우를 내리기가 참 좋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이게 그러니까 인공 강우든 뭐든 비가 많이 오면 미세먼지가 해결이 됩니까? 인공 강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비로 해보면 되는데요. 중국에서 이미 해봤습니다. 웬만큼 비가 와가지고는요. 미세먼지가 전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내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폭우가 내리면 초미세먼지는 한 10% 없어지고 보통 미세먼지는 30% 정도 없어집니다. 다가 아니라 10% 30% 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폭우가 내려도 10%?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30%. 미세먼지 30%? 안 되는 거죠.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느낌상으로는 엄청 다 쉽게 내려갈 것 같은데. 비가 딱 온다면 우리 하늘이 맑아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예. 근데 그건 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보통 미세먼지는 고기압 때문에 기압이 공기가 정체됐을 텐데 비가 내릴 땐 저기압이고요. 바람도 많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서울에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죠. 북동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옷 잘 차려입고 분장 잘했을 때 제가 볼 때 이렇게 요 커버하는 건 한 10에서 30%밖에 안 되지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잘생겼다는 건 저 사람 기분의 문제인 거지. 그렇죠. 제가 바뀐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를 인공 강우로 마치 기후제 지내듯이 비로는 안 된다. 이게. 이러느니 차라리 돌아가신 제갈량 선생을 살려가지고 바람을 불러일으켜달라고 기풍제를 지내니까 차라리 낫지도 모릅니다. 그 동남풍이었습니까? 그렇죠. 동남풍?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동남풍일지 모르겠. 적벽대전 할 때, 그렇죠. 그때처럼 바람이 불어야 되는군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게 비가 올 땐 바람이 불어서 씻겨지는 거지 비 때문에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대기 정체 상태가 아니고 바람이 좀 불어야 사실은 이게 먼지들이 저쪽으로 가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미세먼지 날리려면. 그렇다고 대형 바람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바람이란 문제는 아직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반도 전체에 무슨 커다란 선풍기를 붙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네요. 바람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기대할 수 없고 앞으로도 기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되게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지난 2년 동안 미세먼지의 아주 큰 원인이 되는 디젤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스스로가.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해. 하지만 디젤 자동차 더 많이 샀어요. 우리가 좀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자동차를 안 타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걸 생각해요.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러면 강제 이부제를 하는 겁니다. 강제 이부제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도 어디 데려다 못하고 뭐 장을 보기도 어렵고. 근데 미세먼지가 위험하고 힘들다면 그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죠.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도 좀 준비가 돼야 될 거고. 그렇죠.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가,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감당하시면 그만큼의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가 조금 돼 있어야 한다. 거죠. 미세먼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정부나 중국 정부도 노력해야 하는 건 그건 기본으로 깔아놓고 우리도 그만큼의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말씀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로 저도 좀 반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볼게요.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왜냐면 아이들이 살 그렇죠. 거니까. 알겠습니다. 관장님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확 싹싹 들어왔습니다. 신청곡 하나 받겠습니다. 정훈이의 빗속의 연인들입니다. 아니, 비가 초미세먼지 10%, 미세먼지 30%. 노래 들어보면요, 바람이 나옵니다. 그 바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좀 물려줘야죠. 그죠? 네, 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산도 없이